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최근 여러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류는 지금부터 만나볼 이걸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사위가 취업을 한 이후에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었던 돈을 장인 장모가 전략을 했으니까 그만큼이 뇌물이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취업을 하면 일단 뇌물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일관된 메시지는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핵심 인물 키맨 여러 차례 저희도 강조했습니다만 오늘 법원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한 이 신모 씨는요.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당사자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핵심 증인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님. 네. 검찰이 물었어요. 어떤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냐? 증언 거부하겠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문다혜 씨 등 연락 사실 있냐? 증언 거부하겠다. 1시간 만에 증인신문이 종료됐습니다. 이런 공판 전 증인신문 보신 적 많으십니까?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떠한 제도냐면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금 A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에서 계속 진술 거부 시 신문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계속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지금은 의원이죠.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출석을 해서 거기에 있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또 계속적으로 정치검찰에게 탄압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러한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이미지는 줄 수 있지만 실상 소환이 되고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노출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공판전 증인신문에는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또 전혀 그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이 오늘 알려져서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피의권의 어떠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에서 안내를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감 중이기 때문에 영상중계로서 참여하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칼날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문 전 대통령 불참했고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했는데 증언 거부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재판부도 이게 공판 전 증인신문도 꽤 이례적이고 그걸 받아준 이유가 그만큼 이번 문 전 대통령의 옛사위 특히 채용 의혹을 하는데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걸 했는데 증언 거부하겠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좀 많았어요. 그렇죠. 증언 거부하면 원조는 조국 대표가 법정에서도 이제 증언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똑같이 이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즉 전직 대통령과 그 자녀가 이제 연관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핵심적인 증인, 즉 이 신모 씨라는 분이 예전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가족 관계를 또 총괄했던 사람이고
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는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검찰이 그동안 수집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 자료들 또 방증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도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 이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아마 뭐 그거는 뭐 조국 대표가 이미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 계속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민정비서관 행정관 출신이고요.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 신모 씨, 신 전 행정관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보니까 검찰이 이 핵심 인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직접 관여한 걸로 명시하고 있다. 뭐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이 공판전 증인신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오늘 저렇게 변호인이 밝혔네요. 근데 이제 검찰도 저 A 씨가 범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증인 신청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행정관으로서 업무가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 사정에 대해서 밝을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라는 취지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신 씨 같은 경우도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 가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분이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업무 자체가 어쨌든 이주를 도울 수밖에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랬던 증인 신문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이른바 사법 리스크 검찰의 수사가 옥죄어 오니까 방탄을 위한 동맹 아니냐, 이른바 방탄 동맹 아니냐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전현희 의원의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문 전 대통령 사위가 뇌물이면 자녀 생활비를 보태준 부모도 뇌물이다.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 보태준 부모들은 자녀 취업하면 뇌물죄 혐의자로 수사받나.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취업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서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을 때 어떤 항공업계 그 경력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무이사로서 들어갔고 월 급여 800만 원을 넘어서 체류비로서 매달 3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 이전에 문다희 씨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다가 갑작스럽게 취업 이후에는 생활비를 끊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취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 의혹을 검찰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이 되게 물타기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청와대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A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는 과정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오늘 이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상직 의원이 또 나중에 2020년에 그 총선을 출마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슈들 예. 어떠한 라이벌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컷오프가 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보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이 지금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정말 그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오랜만에 등판한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걸고 넘어질 경우 내가 물겠다. 뭐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아니, 물겠다? 퇴임하는 대통령의 유일한 소망은 잊혀지고 싶다는 거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의전비서관이 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리고 도리 아니에요? 근데 문다는 표현이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럼 욕을 한다 그럴까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직전 들어서기 직전에 저렇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기꺼이 물겠다. 어떤 취지를 떠나서 상당히 셉니다. 성춘 부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좀 빠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현실 정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라는 문장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런데 언제든 뭐 해야 한다면 기꺼이 물겠다.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많이 돕고 싶고 자신이 존경했던 대통령이고 모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돕고 싶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본인은 현실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뭔가 권한이나 이런 뭐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근데 필요하다면 뭐 물기라도 하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탁현민 전 비서관의 뭐 이런 충정이나 뭐 이런 진심은 알겠으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에 대한 스피커는 전 단일 창구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윤건영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탁현민 전 비서관이 다른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마음은 알겠으나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